안녕하세요. 여드름한의사 헤이유라니 헌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고 기본적으로 피부에 더해지는 건조감이 강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에 관련한 증상들로 뵙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계절 변화, 특히 이제 추워지는 시기에 많이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두드러기에 관련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피부에 어떤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거나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의 증상을 매번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드러기는 간지러움, 그러니까 소양감이나 화끈거림, 심하면 따가움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때로 발현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항상 겪는 사람에게 어떤 불편감을 다소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부위의 증상이 발현하면 주변인들에게 항상 괜찮냐는 질문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 증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 신경이 쓰여 하던 일에 어떤 집중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증상이라고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에 발생하는 두드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찬가지로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한의사 두드러기는 벌레에 물렸을 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어떤 팽진과 그 주위를 둘러싸는 갈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피부가 몹시 가려운 것이 일반적이고요. 보통은 경계가 명확한 병변이 홍색 또는 흰색으로 부어오릅니다. 이러한 팽진은 혈관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의 어떤 진피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종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민감성의 반응을 생각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드러기 증상 각각의 병변 상태는 이제 만 하루,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강한 자극, 그러니까 너무 세게 긁는다든지 잡아 뜯는다든지 하는 것들만 없다면 흔적을 크게 남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발생이 사실상 두드러기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워낙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보니 내가 겪고 있는 두드러기의 증상에 따라 그 종류나 발생 원인을 알고 있다면 더욱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드러기는 식물이나 곤충에 대한 접촉, 음식물이나 약물 알러지, 감염, 기계적, 물리적 자극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나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 원인은 아주 다양할 수 있겠으나 결국 이러한 발생 원인 때문에 비만세포 및 호염기구에서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들이 유리되고 이 매개체들이 결국에는 피부의 미세혈관에 작용하면서 이것을 확장시키고 투과성을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에서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삼출액이 진피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화학 매개체는 히스타민입니다. 히스타민이 피부 미세혈관의 수용체에 결합되면 홍반과 팽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에 대한 1차적 처방으로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라고 부르는 증상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어느 한 요소에 대해서 내 몸의 면역체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발현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구분 역시도 그 자극 요소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햇빛에 의해 발현하는 일광 두드러기, 차가워진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발현하는 한랭 두드러기가 있겠고요. 다만 한랭 두드러기는 무언가 이름과는 달리 차가워진 환경에 노출되자마자 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환경에서 다시 따뜻해질 때 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이 가해진 부위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열 두드러기와 물이 닿은 부위에 발생하는 아주 드문 형태의 수성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증상의 형태로 종류를 구분하는 두드러기들도 있는데요. 입술이나 눈 주변이 부어오르는 식으로 발생하는 맥관 부종과 이 진동 자극을 받은 부위에만 거대하게 부종이 일어나는 진동성 맥관 부종 또한 두드러기의 범주로 포함을 시키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콜린성 두드러기는 땀이나 햇볕,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 화가 크게 나는 등 어떤 피부 온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드러기인데요. 특징적으로 그 색깔이 빨갛거나 하얗고 매우 자잘한 형태의 두드러기가 넓은 범위로 쫙 발생하면서 이 심하게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서 피부를 이렇게 긁거나 때리면 그 자극받은 부위가 그 모양 그대로 흡사 모기 물린 것처럼 부어오르는 양상을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의 현상에 가깝지 어떤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피부에 어떤 그저 하나의 특징 같은 현상이거든요. 치료를 반드시 요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두드러기의 일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 두드러기 혹은 만성 두드러기 역시 두드러기 종류를 구분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발생 지속 기간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발생 인자와는 조금 구별될 수 있어서 일단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드러기가 6주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만성 두드러기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하 기간이라면 급성 두드러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성 두드러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외부적인 자극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고요. 음식이나 약물처럼 무언가 복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설되기 때문에 이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원인이 되는 것을 복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큰 염려는 없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속적이지 않은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물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원인을 찾느라 긴 시간 고생을 하기보다는 가렵고 붓는 증상이 있는 동안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적절히 투약해서 빠르게 가라앉히는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최소 6주 이상의 오랜 기간 유지되는 증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불편감을 초래하는 게 바로 만성 두드러기의 환자의 70%는 두드러기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인데요. 감염이나 대사 및 내분비계 이상, 악성 종양, 정신적 어떤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수술이나 사건 이후나 수면 패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로 인한 발생을 가장 흔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기전과도 역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만성 두드러기 양상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서 두드러기를 은진, 풍소은진, 풍배류, 풍단, 풍진괴로 표현하고 있고요. 잘 알려진 황제의 내경에서 최초로 은진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굳이 한의학에서 두드러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진단명을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한의학에서 두드러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설명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인데요. 방금 언급한 몇 개의 진단명을 한번 보시면 전부 이 풍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잘들 아시는 바람 풍자죠. 한의학에서 진단명을 잡거나 변증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때 곧잘 쓰이는 한자입니다. 바람을 많이 쐬어서 두드러기가 생기냐 하면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바람 풍자는 외감, 즉 무언가 외부에서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주된 사기를 일컫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즉 이 두드러기는 무언가 외부 물질에 신체가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것을 파악해서 이러한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는 건데요. 곤충, 식물, 음식물, 약물 등 이제 각종 신체 외부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알러지 반응에 대한 인식이 그 오랜 시간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의학에서 무조건 외부 요소에 대한 접촉 및 반응으로 인해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만 여기지는 않았고요. 외감은 물론 내상, 즉 신체 내부에서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역시나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드러기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과도하거나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면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그 항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가려움증을 덜기 위해서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 만약 전신에 심하게 발생했거나 항히스타민제로 잘 호전되지 않거나 혹은 후두부의 부종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등 이 증상이 급박하다면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에피네프린을 피하에 주사하기도 합니다. 또 단기간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꽤 최근에서부터는 심한 두드러기에 대해 오말리주맙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고용량 항히스타민제에 반응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해야만 하는 중증 두드러기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말리주맙은 화학약품이 아니라 최신 의학 기술로 만든 항체로서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드러기 치료 방법들은 사실상 대증요법에 해당하는 치료 방법으로 그 원인 자체의 제어보다는 가려움이나 부종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두드러기는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간 알 수 없는 원인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급성 두드러기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사용을 통해서 빠르게 그 증상을 완화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항히스타민의 경우 특별한 어떤 내성에 대한 염려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도 무조건 막 배제하고 증상을 방치하다 보면 오히려 신체에서 두드러기 증상이 고착화 혹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자주 겪지 않으시던 경우에서는 발현 초기에는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최소 6주 이상의 반복적인 발생이 특징인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사실 최소 6주라는 기간이 무색하게 오랜 기간 동안 발생을 반복해서 정말 큰 불편감을 초래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대증요법에 해당하는 치료만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증상 자체의 호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만성 두드러기 증상을 겪고 계실 때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한의학적인 치료에서는 먼저 피부 자체의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외부적인 처치를 꾸준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열, 즉 열로 인해 민감해지기 쉬운 피부의 열을 해소해 주고요. 그를 유도하고자 침치료나 발한, 땀을 내는 등의 처치를 진행할 수 있겠고요. 항시 일정 이상의 보습을 잘 유지해서 피부의 인위적인 보호막을 구성해 준다면 외부 온도 차이나 알러지 반응 등의 외인성 인자에 대한 방어막으로서 그 역할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 관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굴 부위 같은 경우 콜린성 두드러기가 호발하거나 한다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수 있겠으나 오돌토돌한 팽진 그 자체를 압출 같은 행위로 제거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감 반응으로서 흡사 피부 표면으로 배어 올라오듯 발생하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표면 안정화가 진행되면서는 자연스레 없어지는 현상으로 파악을 하고요. 제거를 위한 일체의 자극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진이 정확한 구분을 통해서 일부 유사 면포 형태 정도는 정리하듯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부적인 피부 자체 치료 이외에 한약 복용을 통한 치료를 역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의학 문헌에서의 두드러기 치료는 외감으로 인한 것은 거풍, 산한, 청열, 리습 위주로 시행하고요. 내상으로 인한 것은 건비, 활혈, 거풍 위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거풍, 즉 외부 자극에 준하는 요소에 대한 피부 반응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면서요. 소화 기능 강화, 활혈 기능을 통한 피부 재생력 증강, 면역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강한 두드러기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드러기는 원인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그 관리의 시작이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상황을 일어나지 않게끔 잘 조절하셔야만 치료 과정에서 그 효과를 점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황에서는 원인과 마주치는 상황이 되더라도 피부에서의 반응이 생각보다 강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 습관이나 생활 패턴의 어떤 교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요. 정서적 반응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를테면 온도 변화에 따른 두드러기 증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급격한 온도 차이를 몸이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나에게 존재하는 어떤 알러지 관련 항원이 있다면 이를 마찬가지로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오래된 두드러기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한 번쯤 꼭 혈액 검사는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피부 자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순한 성분의 세정제를 사용하고요. 화장도 장시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시 보습, 특히 증상이 잘 일어나는 부위에서는 보습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면소재의 의류를 착용하고 샤워 후에는 바로 물기를 잘 닦고 말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드름한 이사. 또한 두드러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는 조심해서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해 주시고요.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드러기는 항시 자리에 있는 증상은 아니나 오히려 내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되는 증상입니다. 간지러움은 물론이고 미관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 상당하죠. 치료나 관리 과정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내 특별한 잘못이 아님에도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로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 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시도로 생각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더욱 편안한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